네, 그럼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즈 컨설팅의 임승재입니다. 이번에 대입에 관련해서 자녀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확실한 시작점을 좀 익히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준비했던 건 어떤 파트냐면요. 여기는 좀 상징성이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스카이 서성함 및 의치한수라고 했는데 어떤 일부의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조금 소외감을 느끼실 수 있을지도 모르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막 최상위권은 아닌데 설명회만 가면 왜 최상위권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경우가 계시거든요. 이게 근데 좀 상징적인 거고 사실은 준비하는, 즉 수시를 준비하는 맥락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기 전에 경쟁력 있는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영역을 좀 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수상은 지금 개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개수가 줄어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될까요? 그죠? 원포인트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게 가장 핵심적인 건지를 잘 알고 담길 수 있는 수상으로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자유 동아리 진로, 이건 제가 계속 침이 마르게 강조하고 있는 지점들입니다. 여기 멘트를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인가에 따라서 학생들이 진학하는 데 있어서의 달라질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게 되면 세부 특성 및 특기사항과 진로 선택 과목에 따른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이제 암기나 외우기 뭐 이런 것들로 하거나 문풀하게 되면 학생이 학종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럼 이거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은 두 번째 시간에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독서 활동이나 행특 및 종합 의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 내신은 당연히 중요해요. 내신을 차치하고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있어서 내신이 너무 떨어진데 뒤집을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큰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내신 관리는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요. 예, 다만 동일한 내신이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급간 1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을 때 이 정도 안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여력이 비교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일한 스펙을 가진 내신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 아이가 더 월등하게 보이실 수 있으려면 결국에는 이 내신을 뛰어넘는 의미의 비교과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교과 구축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 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많은 얘기를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제 휘발성이에요. 저도 기억이 그렇지만 중요한 포인트 두 개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산발적이거나 단발적으로 1학년 활동, 2학년 활동, 3학년 활동이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물론 한 학년에서 굉장히 시추를 깊게 파서 이야기를 해주는 얘기는 있을 수는 있으나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의 주제를 1학년 때는 라이트하게 잡았다라면 이것을 2학년 때 조금 심화, 3학년 때는 확인 사살해서 굉장히 더 심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한다라면 1, 2, 3을 거쳐서 이 아이의 그 사고력과 그 다음에 이 사고력을 거쳐가는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표현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추를 깊게 파기라고 부릅니다. 이거 하나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너무 당연한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학생들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통해서 바로 1시간 안에 끝나는 단순한 자료조사로 본인이 뭔가 많이 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입사관은 귀신같이 알아요. 이게 시간과 노력이 기울여졌는지 인풋 대비 아웃풋을 뽑았더라도 그 아웃풋의 의미가 이 아이가 개별적으로 투자한 노력과 시간이 검증이 됐을 때 그 가치가 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이를테면 인문 쪽에서는 설문 활동을 통해서 아이가 시간을 가지고 이어진 것이나 아니면 그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실험이죠. 아주 간단한 실험이 아니라 뭐 이제 대기 오염의 질 같은 경우는 한 번 측정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롱텀 기간을 가지고 뭐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건 가치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확장해라. 이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우리 아이의 생기부를 다시금 재조명해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님들께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오시면서 하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 아이는 학교 생활에 관련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고 생기부가 30장이나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30장의 의미는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 30장이 봤을 때 아무런 의미 없이 쓰여진 30장이라면 사실은 15장짜리보다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수로는 의미가 없고요. 그 질적인 측면에 관련해서 저희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 이제 컨설턴트의 시각에서는 이런 생기부에서는 굉장히 분개를 하는데요. 그게 어떤 생기부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자녀의 생기부가 이렇진 않았는지 한번 검증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베드사르입니다. 어머님들 보세요.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빽빽해요. 마음이 뿌듯하시죠. 이런 생기부를 갖고 가게 되면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즐겁게 뭔가를 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학급 회의 주관한 거나 그 다음에 체험활동한 거나 어떤 행사를 참여한 거나 그 다음에 뒤에 보게 되면 건강체력 검사를 한 게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했죠. 지금 제가 여기다 적시해드렸던 이런 맥락들이 전체적으로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전교생이 써있는 거예요. 우리 알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속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실패한 의미의 생기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양만방만해요. 그래서 마음은 뿌듯할 수 있지만 질적으로 건질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이 생기부가 또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진로 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 그 다음에 나의 꿈 발표대에 참여한 것, 그 다음에 교내 진로 탐색의 날 행사에 참여한 것, 그 다음에 뒤에 볼까요? 석학과의 만남. 이런 거 다 뭐 하는 거죠? 학교에서 모든 친구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의 생기부는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 게 아니죠. 300명의 아이 것입니다. 그래서 입사관들이 보면 이런 거 다 스킵해버리고 없애버립니다. 다 지워버려요. 그러면 남는 거 없이 여기는 이 아이께 개별적인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생기부가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어머니 꼭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행사 위주의 참여 이런 것만으로 채워져 있는 생기부는 10장이든 20장이든 학종에서는 재미를 절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좋은 생기부가 뭔지 이제 아셔야 되겠죠. 이 아이를 보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심리학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친구입니다. 그럼 볼까요? 똑같이 자살 예방 교육에 참여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고민하던 중 이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만 끝나게 되면 이거는 300명의 생기부예요. 그런데 여기서 넘어가서 자살 예방의 교육 외에 능동적인 자살 예방에 무엇이 있을지를 고민하던 중 땡땡고 친구들 대상으로 자유동아리에서 땡땡고 자존감 5 프로젝트인 칭찬 프로젝트를 시행을 합니다. 이거는 뭐가 되죠? 얘만의 생기부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생명 교과 시간에 신경계관에 학습한 후 끝나지 않습니다. 뇌가 어떻게 사람의 사랑에 작용하는지 알아보고자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구체적으로 본인의 관심인 심리학,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감정과 정서적인 영역에 관련해서 개입을 한 거죠. 네, 이런 취지를 보게 되면 얘는 학교에서 하는 행사 위주가 아니라 본인의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굿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씩 느낌 오실까요? 동아리 하나 볼게요. 딱 보니까 저희 아이는 굉장히 열심히 학교에서 하는 실험에 참여했어요, 선생님 하고 생기부를 저한테 주십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실험들은 굉장히 간단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 열거 위주죠. 이렇게 열거되는 것 A부터 Z까지 의미 없습니다. 시추를 깊게 파지 못했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추를 깊게 파야 된다라고 말씀을 몇 번이나 드렸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도포만 한 거죠. 얇게 도포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이의 깊이 있는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지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확장이 안 된다라는 가장 큰 딜레마를 겪고 있는 생기부로서 굉장히 좋지 못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시추를 깊게 팠어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게 되면 이 친구는 8달 지역의 대기 중 이산화질소 농도와 실내 공기질의 척도가 되는 농도를 직접 측정하여
팔달 지역의 대기 오염 지도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인지 이 아이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를 해서 이루어낸 결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1시간 안에 끝내는 그런 실험이 아니라 적어도 세 달에 걸쳐서 대기 오염의 질을 동일한 시간에 아이가 측정을 해갔던 겁니다. 그다음에 진로 사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머니 좀 아시겠죠? 애플데이 행사, 자기주도 학습 캠프, 그다음에 진로 마인드 그리기 대회 이렇게 보면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행사 위주로 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다 학교 프로그램에 의해서 대학에서 다 지워지는 내용들이거든요. 결론은 뭐가 될까요? 아이의 컨텐츠는 1도 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사례처럼 개별적인 의미의 활동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보시면 이 선생님께서 이거를 쓰셨을 때 얼마나 내적 갈등을 느끼셨을까, 그런 게 느껴져요. 이유인즉슨 여기 보시면 부족하다, 흥미와 적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권고했다. 오죽하면 권고했을까요? 보통은 교사가 다 그윽한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멘트를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교사들 사이에서 이제 쓰는 멘트나 들어가는 어휘를 보게 되면 이 아이가 학교 생활을 얼마나 못했는지,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이런 게 바로바로 느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도 보게 되면 부족한 점들을 발견했다라는 건데, 예, 전체적으로 이 정도의 멘트면은 부족하니까 개선해서 좋아질 수 있어라고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머님들이 너무 지극히 아이에 대한 합리화를 꾀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가 이렇게 썼다라는 건 결국 아이의 학교 생활의 충실도나 참여도가 굉장히 미미했고, 그거를 보는 속마음이 많이 탔겠죠. 그런 이유로 이런 식으로 썼다라는 건데, 이거를 보시더니 교사 선생님께서 다 웃으시더라고요. 아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다음에 또 문제가 하나 뭐냐면, 항상 마음을 품음, 시간을 가짐,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실천을 안 하고요, 마음에만 품고 있어요. 그럼 마음에 품는 거를 독심술이 없는 이상 입사관들이 어떻게 읽어낼까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보여줘야 되고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추를 깊게 판다라는 거에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프랑스 문화 이해라는 수업에 참여했다. 이거는 아이들이 여러 명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멘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죠. 특히 프랑스 혁명의 이념과 프랑스 문화의 관계에 대한 수업에서 영화 레미제라블을 통해 프랑스 혁명의 가치를 해석하는 수업에서 감동을 받았다라고 해서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한 번 더 좁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 뭐까지 생각하죠? 롤스의 차등의 법칙을 차등의 법칙까지 끌어와서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빨강색으로 이렇게 쳤던 이 부분은 이 아이의 생각이에요. 그죠? 예, 이 수업에 참여하더라도 이 생각 자체는 이 학생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거죠. 내 아이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또한 프랑스 이민 정책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특히와 이런 식으로 또한으로 연결되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으로 머무를 법해서 하나도 좋지 않은 생기부로 남을 법한 것을 우리가 보완해주고 돋보이게 만들어주고 얘의 개별적인 역량으로 이끌어주는 거죠. 그래서 또한 프랑스 이민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블라블라블라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라이스테와 똘레랑스란 프랑스 시민에 대해 발표하여 혹평을 받았다. 뭐 어떤가요? 느낌이 오시죠? 앞에 있는 거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나열식, 도포 이런 걸로 모든 친구들이 공통적했던 것. 그러나 이런 식으로 섹터를 좁혀가면서 학생의 개별적인 역량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창체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 이게 바로 쌓였을 때, 그렇죠, 좋은 성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입결로.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정리 차원에서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소리가 있는 창의적 체험 활동을 위한 PDS라고 되어 있는데, 플랜, 두, C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계획하고 실행을 하고 C라는 것은 생기부에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합격하는 비교과 스펙을 만들려면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께서 너무 자녀님들 믿으시면 안 돼요. 학교 선생님도 너무 믿지 마시고요. 물론 모순이긴 합니다. 네, 죄송한 부분이긴 한데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잘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이게 좀 케바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이의 비교과는 그냥 내가 만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지금 플로어를 들으셨으니까 '아 이런 식으로 확장될 수 있는 소재를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는 플랜의 세밀화를 통해서 구체적인 주제를 잡고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로직 즉 원칙이죠. 이런 흐름들을 어머님이나 아버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 친구 잘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마지막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아이 목표 대학 및 진로 경영인데요. 이제 플랜을 세운 거죠. 그래서 서울대 경영부터 성균관대 글경까지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사회 탐구 동아리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전공 적합성을 잘 드러내서 진로를 메이크업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는 주제 탐구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 지원하려고 하는데 실제 이제 마케팅 관련해서 이제 의미 있는 것을 하나 뽑고 그것을 어떻게 연결시킬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획서 제작해 보는 거였어요. 들어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아, 이제 내 아이의 생기부는 이렇게 방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추를 팔 수 있는 지점들을 발굴을 해내고 그것들을 반드시 확장해서 생기부로 연결을 시켜야 되겠구나라는 느낌 드실 거예요. 그죠?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늘 이 시간에서 이제 어렵게 참여하신 만큼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바로 끝나고 실천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